난사판 시대에 진정한 진보 정신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이원복 진보 TV입니다. 이원복 TV는 진보 정신의 이론적 배경을 탐색하기 위하여 학문의 왕도를 개설하고 있으며 진보 정신의 한국적 적용을 살펴보고자 정치 평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적극적인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정당들은 말이 정당이지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정당이라 할 수 없는 깊은 모순과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 축구팀엔 축구선수가 모여야 하고 야구팀엔 야구선수가 버글버글 모여야 하는데 또 정당엔 정치인들이 모여야 하는데 과연 한국 정당에 정치인들이 얼마나 있었느냐? 자기 당 총재와 대통령에게 아니올시다를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정치인이 과연 얼마나 있었느냐? 이렇게 이를 기준으로 할 때 한국 정당들은 솔직히 민주정치 집단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국 정당엔 민주주의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당들이 민주정당들이 아니었다 얘기하니 당혹스럽네요. 그럼 한국 민주주의는 어떻게 된 겁니까?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뤘다고 자랑들을 한참 했는데 민주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니. 그럼 어떤 게 민주화인가요? 정당들이 전당대회를 치러 당 총재와 대통령 후보를 정하지 않았었나요? 우선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당부터 보자고요. 이승만의 자유당을 민주제 정당이라 할 수 있을까요? 기억나는 당대표와 원내 총무가 있으신가요? 또는 기억나는 의원총회 토론이 있었던가요? 경무대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거수기 신하들이었지 이승만 노선에 반대해서 파동을 일으킨 정치인들이 있었냐고요. 그 다음에 박정희 공화당도 그래요. 공화당 출신 기억에 남는 정치인이 있던가요? 김종필 씨 정도인데 김종필 씨도 박정희 통치 기간 내내 예스맨만 했지 노라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있냐고요. 조금만 반대해도 정보부에 끌려가 수염이 다 뽑히질 않나. 이러니 국회의원들이 아니고 박정희 사령관의 일개 참모들에 불과한 존재들이 아니었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정당의 이러한 전통은 야당이라 하는 양김 정당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었지요. 김영삼은 96년에 국회 노동법 파동에서 좌파 의원들 전체를 새벽에 의사당에 직결시키고 날치기 통과를 시켰는데 이 사건으로 그의 의회 민주주의자라는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었지요. 야당의 반대가 심하면 끝까지 설득하고 타협해서 노동법을 처리했어야 하는데 과거 독재자들이 썼던 수법을 그대로 닮아 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김영삼을 따르던 의원들 단 한 사람도 각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지요. 한마디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와 한 점도 다른 게 없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소위 좌파라고 하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도 의원들의 독자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 정권도 대통령 권력에 따라 흥망이 바로 드러나는 편이었지요. 당이 독자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세 정권 모두 대통령 인기에 따라 당의 인기가 바로 결정되는 시기였지요.
노무현 정권 말기는 대통령 지지도가 정말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는데 이러다 보니 차기 대선은 치르나 마나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그런 점에서 보면 공짜로 권력을 획득한 정권이었대도 과언이 아니었지요.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도 민주제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두 정권 모두 직권이 무엇인지에 대해 너무 몰랐다 할 수 있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모두 자신의 부하 내지는 졸개로 여기는 태도가 역연했지요.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도 당신이 잘나서 당선된 줄 알아? 다 내가 공천 줘서 국회의원 된 거 아니야? 하는 태도가 물씬물씬하였지요. 지도자의 의식 구조에서부터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들이 국회의원 공천에 관여할 필요가 없음에도 철저하게 관여하려 했지요. 이런 게 바로 사달이 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지역구에서 지역 주민과 당원들에 의해 선출되어 올라오는 정치인들을 존중해주면 그만인데 무슨 강박관념들이 있는지 철저히 자기 사람만 심으려고들 한 것이었지요. 그래갖고 과연 정권이 유지됐으며 권력이 유지됐나요? 충성 분자들이 제대로 한 명이라도 생기던가요? 다 허망한 일들이었지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도 여전히 딸랑이 정치인들만 판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에게도 아니요라고 말들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집권당 안에서 그런 사람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금태섭 같은 국회의원도 결국 그 당에서 못 견디고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이래갖고 무슨 더불어민주당입니까? 문재인파 쇼당이라 해야 정확한 명칭이지. 무슨 더불어 정신이 있고 무슨 민주정신이 있단 말입니까? 민주정당이라 하면 갑론을박이 늘 있고 의총이 활발해야 하며 사전에 당론이 미리 결정되는 법 없고 공천 눈치 보는 일이 없어야 민주정당 아닐까요? 민주당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 대표 따라 일렬로 나란히 서서 군대 장교들 입장하듯 그렇게 문화가 잡혀있고 조금만 다른 소리들이 나오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하고 질타가 쏟아지고 이런 풍토 하에서 민주주의 할 수 있을까요? 딸랑이들은 백날 가도 정치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딸랑이 의식 가지고는 민주헌정사에 공해만 일으킬 뿐입니다. 유권자들께서는 누가 진정한 독자적 정치인들이고 누가 사냥개, 진돗개, 삽살개인지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아니오를 얘기하는 정치인들이 많은 정당에 신뢰를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을 당내 반란 분자, 오열 등 매도하지 말고 어떤 국회의원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의견으로 찬반 의견을 내는지 잘 헤아리는 그런 성숙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승만이 하야하고 나서 자유당이 흔적도 없이 해체되었습니다. 자유당에 정치인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이 물러나도 자유당은 살았어야 하는데 자유당이 이승만 1인 파쇼 정당이었기 때문에 자유당이 날아간 것입니다. 박정희 공화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1.6위 비극 이후 박정희 공화당을 승계하겠다는 정치인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있었건만 정치인은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민주당 세력들은 그나마 무슨 민주당 해가며
민주당이라는 당명은 계속 고수하는 편이었습니다. 과거 조병옥, 신익희, 정일영, 유진산, 김영선, 김대중 이런 분들이라면 지금의 민주당 모양새를 보고 어떤 감회를 가질지 궁금합니다. 야, 무슨 이런 민주당이 다 있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재 정당들에겐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딸랑이들만 키우는 한국의 정당들, 축구장엔 축구 선수들이 버글버글 대회하고, 그런데 딸랑이들에게 한국 정치가 맡겨졌으니 정치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3종 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